예, 안녕하세요. 부들립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을 조금 더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또 제 자신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기 위해서고, 또 제가 이런 것을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또 제 자신의 이런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여러분에게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비록 제가 좀 강의가 서툴고 그렇더라도 사실 차근차근 들어보면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대의 돌아가는 바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우리가 깨어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공중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고, 우리가 그 휴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모두 다 깨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것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 지역 이름이 이제 잘 보면은 아담이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으로 지방 지역을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장이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이기 때문에 창세기 10장을 조금 보시면서 보시면서 제가 저하고 같이 보시면서 저하고 조금 이것을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이 한글 개혁 한글판을 주로 봅니다. 개혁 개정판보다. 그래서 개혁 한글판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셈, 함, 야벳이 나오죠.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본 경우 제일 큰 형이 야벳이에요. 야벳이 첫째고, 셈이 둘째고, 함이 셋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셈이 제일 큰 형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저도 이제 야벳이 제일 큰 형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큰 형, 그 형인 야벳이라고 나와요. 우리 물론 개혁 개정판이나 개혁 한글판에는 조금 그게 다르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그러나 그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보면은 그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이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고 했는데, 야벳의 형은 이 번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셈도 나오지만은 요 보면은 the brother of 야벳, the elder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야벳이 형이라는 얘기죠. 야벳의 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벳의 형인 것 같습니다. 예. 야벳의 형, 야벳이 형인 것 같고, 그래서 야벳, 셈, 함으로 이제 순서가 되어 있는 것이로 보입니다. 그것도 이제 저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어, 제가 또 새롭게 이제 제가 알게 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러나 셈을 먼저 연 것은 이게 영적으로 셈이 첫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우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자녀라 하다 보니까 셈을 먼저 둔 거죠. 셈, 함, 야벳. 근데 사실 야벳이 제일 큰 형인 것 같고 셈, 함이 그런 순위인 것 같습니다.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 이제 야벳이 나오는데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이요 디라스라 했죠. 야벳이 나오고 그 이제 지금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 지금 요 구절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걸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세계 지도잖아요. 세계 지도인데 이 아라랏산이 노아 홍수 때 이제 물이 거두어지고 나서 아라랏산에 이제 노아의 방주가 멈췄었잖아요. 아라랏산은 요 터키하고 이란하고 여기 이게 아제르바이잔인가? 하여튼 그 사이에 요 터키 쪽에 있는 요쪽 위치에 있어요. 요쪽에 있는데 요쪽에 이제 아라산이 있어요. 이게 아라랏산.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노아와 세 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중심으로 해갖고 거주하면서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는데 셈은 야벳의 일부 족속은 여기로 가고 야벳의 일부 족속은 요 북쪽으로 갔어요. 그렇게 이제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셈은 이제 이쪽으로 간 거죠. 요쪽으로 흩어져 갖고, 그리고 그러다가 일부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게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아브라함 그 시대에 이쪽으로 또 이동도 하고 그래서 이쪽 주로 흩어진 거죠. 이쪽으로. 그리고 이제 함은 이 남쪽으로 요 아라비아 반도든지 요 아프리카 쪽으로 갑니다. 이게 함의 이동이에요. 함이고 요쪽으로 간 것이 야벳이고 요쪽도 이제 동쪽 그리고 가나안 땅 요 근처로 간 것이 이게 셈이죠. 그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셈이 이제 요 두 군데로 해갖고 여기 이제 터키 이제 아라라산이 있으면 요쪽으로 북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야벳의 아들들을 봅시다.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 그렇게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그 지역을 형성하고 그 민족을 형성하는 거죠. 그 고멜은 보통 이제 여기 고멜이 게르만족이 고멜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게르만족 고멜은 독일 요 근처 동유럽 쪽으로 해갖고 요쪽으로 고멜이 가고 이제 이들은 나중에 게르만 이동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요쪽으로 이동해갖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쪽으로 다 흩어져요. 그게 이제 고멜 족속입니다. 고멜 족속이고 마곡은 이제 아라산에서 요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북쪽으로 와갖고
요 올라와서 요 큰 광활한 그 광야가 있잖아요. 대지가 있잖아요. 이게 요쪽으로 올라가죠. 마곡, 그리고 요 마곡,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같이 올라간 거는 그 여기 두발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두발은 요쪽 위치에 요 코카사스 산맥 쪽 요게 요 그루지아 쪽, 요쪽 조지아 쪽 요쪽에 있는 것 같고, 메색도 요 근처에 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 모스크바 있잖아요. 모스크바 이것이 메색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색은 이렇게 요쪽 이제 또 모스크바 주변, 마곡은 요 이제 더 올라가고 그 광활한 중앙아시아나 뭐 이런 쪽으로 간 것 같고, 두바는 요쪽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고가 마곡이 정쟁할 때 고가 그 두발 메색 이런 용어가 나오잖아요. 지방이 나와요. 이 북쪽에 있는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계통, 러시아. 그리고 고멜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됐는데, 고멜의 자손이,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에아베스 아들 중에 마데라는 게 있잖아요. 마데는 어디냐면 요게 이란 요 옆에 요쪽 카스피해 쪽 요 옆에 이게 카스피해거든요. 이 카스피해고 이게 흑해예요. 이게 에게해고 이게 지중해거든요. 그 카스피해 요게 마데가 요쪽으로 이동한 것 같고, 이게 메디아의 그 근원이 된 것 같습니다. 메디아라는 족쇄 이제 민족이 여기서부터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와는 이제 요 동서쪽으로,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이동해 갖고, 요게 그 그리스 반도 있죠. 그리스에 있는데 요게 야완이 머물렀던 것 같고, 디라스는 요 트라키아하고 요게 디라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머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야베사들은 고멜은 요 이제 독일 쪽, 동유럽 쪽 여기에 고멜이 이동했고, 이것이 게르만족의 기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게르만 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프랑스나 영국, 아일랜드까지, 웨일즈 지방까지 이동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멜 후손들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주요 나라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곡은 요 아르라산 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이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러시아 광활한 러시아 광야 쪽, 그쪽으로 올라가고, 마데는 메디아라고도 하는데, 메디아 그 지방 요쪽에 마데가 있었던 것 같고, 야완은 그리스, 야완. 그리고 두발은 요 그루지아 쪽, 요게 코카사스 산맥 쪽 요 두발. 메색도 여기에 있다가 쭉 올라가고, 모스크바 근처, 모스크바 근처에 메색 이렇게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 디라스는 트라키아라고 요쪽 디라스 이렇게 분포한 것 같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리고 고멜은 이 동유럽, 독일, 동유럽 쪽 요게 있는데, 그 아들이 아스크나스, 리바 도갈마예요. 아스크나스는 원래 이제 코카사스 요쪽에 요게 아스크나스가 있었는데, 이 초기에는 요쪽에 있었는데, 이제 중세 유럽 쪽, 중세 시대에는 동유럽 쪽에 요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유럽
요쪽으로 이제 분포된 거죠. 분포돼 갖고 이 아스크나스가 이제 우리가 유대인을 분류할 때 아슈케나지라는 거 있잖아요. 아슈케나지, 아슈 아슈 아슈케나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있고 또 세파르디 유대인들이 있고 그다음 미즈라히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동유럽 쪽에서부터 들어온 이스라엘로 들어온 유대인들이에요. 세파르디는 요 스페인 쪽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이고 요쪽에 들어온 유대인들이고 그 유대인들이고 그 미즈라히는 요 중동 쪽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미즈라히. 예, 그렇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 차지하는 건 아슈케나지 요쪽 동유럽 쪽에서 온 이제 민족으로 그 유대인들이 주로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스라엘의 민족 그 유대인들의 민족 그 구성이 요 지방에 따라서 명칭이 틀려요. 그 어느 지방에 있다고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냐 해서 요 동유럽 쪽에서 오는 것은 아슈케나지. 예, 스페인 쪽에서 들어온 것은 스파르딤 또는 요 중동 쪽에 있다가 들어온 거는 미즈라히. 예, 예. 그 스파르디하고 미즈라히가 소수고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멜이 동유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아스크나스 이 아들이 이제 그 아스케나지 그 어원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리밧은 중부 유럽 쪽 리밧에 머물렀던 것 같고 도갈마는 이제 코카스 산맥 요쪽에 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스크나시는 처음에 코카스 산맥 요쪽에 있다가 요 중세 시대에 요쪽 아스크나시 요쪽으로 흩어진 것 같습니다. 흩어져 살았던 것 같고 리밧은 중부 유럽, 도갈마는 그 코카스 산맥 쪽. 예, 그러니까 흑해하고 카스피아 사이에 거기에서 머물렀던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야완 있잖아요. 야완의 아들 보면은 야완이 이제 요쪽 그리스반 요쪽에 머물렀댔죠. 근데 그 아들 이름이 엘리사, 달시스, 스키팀, 도다님이 있어요. 엘리사가 바로 폰테노서스 반도 요 근처 요게 엘리사가 이제 머문 것 같고 요쪽에 있었던 것 같고 달시스는 저 스페인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달시스. 그래서 이 다시스 하는 것이 요 스페인 달시스, 사시스 하는 그 어원인 것 같아요. 그 다시스가 스페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기띔이라는 건 키프로스 섬 있잖아요. 요쪽에 머문 것 같고 기띔. 그 다음에 도나님은 여기에 로도스 섬이 있어요. 로도스 섬인데 여기에 도나님이 뭔가 요 에게 주변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그 어디로 퍼졌는지 알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상당히 유용하다 생각됩니다. 그 지방을 알기 때문에 그 오리엔테이션이 딱 서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이 나뉘어서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있는데 이제 흩어지다 보니까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졌대요. 그래갖고 각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다. 나라를 족속과 종족과 나라를 형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게 지금 보통 유럽 쪽으로 유럽 쪽으로 간 거잖아요. 요거는 러시아 쪽으로 가고 유럽 쪽으로 갔잖아요. 이게 보면은 요 지역이 바닷가의 땅이죠. 바닷가의 땅.
예, 바닷가에. 이 보면은 이 아시아하고 아메리카는 굉장히 그 큰 대륙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보면은 이그 지중해도 있고 요 물도 이렇게 있고 이게 그 바닷가라고 표현할 만하죠. 그래서 바닷가 땅은 유럽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그 계시록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해갖고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짐승. 그래서 그 짐승은 유럽 연합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의 아들이 나와요. 함은 요 아라라산에서부터 남쪽으로 또는 남서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동했는데 이 보면은 함의 아들이 구스와 미스라임. 구스는 요 이디오피아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이디오피아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이쪽으로 넓게 퍼졌던 것 같고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미스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비아선 푸스이라고 하고 그래 가나안은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이거는 가나안. 그러니까 이게 내 아들이 있는데 함의 내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 그 있는 거죠. 그 가나안 그 구스가 이제 요게 이디오피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요 반대쪽으로 요 흩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구스의 아들은 서바와 하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다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서바 더단이며 구스 요쪽에서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처음 연결이라. 그러니까 이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 바벨탑을 쌓고 그렇게 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니무롯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게 여호와 앞에 대적했다는 거죠. 대적했으면서 특이한 사냥꾼,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죠. 그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영혼을 사냥하니까 얼마나 특이합니까? 그의 날은 신할 땅 이쪽이거든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과 갈레에서 시작됐으며, 요 신할 땅에 바벨과 악과 갈레에서 시작됐으며, 그 땅에서 아수르는 요 정도 위치에 있어요.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느호보딜, 갈라와 및 니느웨 갈라 사이 레센 이는 큰 성이라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그러니까 요 구스의 아들들이 구스가 이까지 이제 아들들이 이까지 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디오피아하고 요 사우디아라비아 요쪽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이룬 이제 이집트 쪽에 머물렀던 족속인데 그 미스라임은 루딤과 이 아나민과 르하빈과 나뚜인과 바드루심 가슬루힘 갑도림을 낳았더라 했는데 루딤은 주로 리비아 반도 이쪽에 퍼져 있었고 아나밈 그 다음에 러하빔 이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 이스라엘의 요 이제 삼각지에 있는 하 이스라엘의 납두힘이 있었고 상 이스라엘 쪽에는 바드루심이 거주를 하게 되었고 가솔림은 요거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좀 더 요쪽에 가솔루힘이 이제 있었고 요 바로 옆에 이제 그 블레셋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 가솔루임이 그 옆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요쪽 요 섬에는 갑도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녀가 요쪽으로 퍼져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래서 그 블레셋을 이루는 것은 블레셋을 형성하는 요 옆에 있는 가슬루임하고 요 갑도림에서 그 사람들이 이동해왔고 그 가슬루임에서 갑도림이 갔다가 요
요 블레셋으로 이동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하여튼 요 갑돌임 여기 성경에 보면 가슬루임에서 나왔다 했잖아요. 가슬루임.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역사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 갑돌임 요쪽에서 이동을 했다. 이동을 한 걸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슬루임하고 갑돌임하고 같이 이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오늘날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죠. 그 이스라엘 안에 가자 지역 그쪽을 형성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이 이 블레셋에서 이제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죠. 그분들이 연관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보면은 이걸 조금 가나안을 보면은 가나안은 이제 시돈과 장차 시돈과 헷이 있어요. 시돈 가나안 여기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게 시돈 그 다음에 헷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돈 헷 이 시돈은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두로 시돈 하잖아요. 그 페니키아 얘기하고 시대 헷은 히타이트 족속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부서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그 다음에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루아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하고 이 가나안 땅에 이런 많은 족속이 거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가나안 자손의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그래. 그 가나안 지경을 볼 때 이게 시돈 있잖아요. 시돈에서 그 가나안 지경, 가나안 영역이 어디 있냐면 시돈에서 그랄이 한 요 정도 있고 가사가 요 정도 있어요. 가사. 그래서 시돈에서부터 그랄 지나 가사까지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 거기 이제 이게 남쪽으로 가거든요. 이게 요쪽 남쪽 부분이 그러니까 이 오늘날 사해의 그 남쪽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까지 갔다 있거든요. 그 라사까지 가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했기 때문에 이 고모라와 아드마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도시국가로서 이렇게 쫙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쪽에. 그러니까 북쪽 옛날에 이제 그 아브라함 시대 북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이 나라들이 모여갖고 요 5개 나라가 모여갖고 요걸 남쪽에 있는 이 지방을 쳤잖아요. 그래갖고 로스의 그 가족들이 잡혀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구출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까지 해갖고 이게 그 왕들이 모여갖고 요 북쪽 왕을 대결해갖고 싸우거든요. 그 싸울 때 이 소돔과 고모라와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 이쪽 남쪽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 국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붙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한꺼번에 가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라 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가려고 하면 그 지나가는 선상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남쪽 지방에 이렇게 붙어 있었다 얘기가 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 유적이 어디 있냐 할 때 그 사해의 남쪽 지방의 사해의 남쪽 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해 남쪽에는 사실 유황에 의해서 그 도시가 파괴된 흔적들이 있어요. 유황으로 불타갖고 흩어진 그 유황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불심판이
유황불 심판이 사실이라는 것을 또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지금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0장의 19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 해. 이 말을 통해서 이 사회 남쪽 비방에 그렇게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이었더라.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셈 족속이 나와요. 셈 족속. 셈은 에벨 온 족속의 조상이었고 셈이 나오는데 셈이 이제 셈을 언급할 때 에벨을 언급을 해요. 에벨이 셈 바로 아들도 아니고 세 번째 셈 세 번째 3대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셈 밑에 아르박삭, 셈, 아르박삭, 셀라, 그 다음에 에벨이거든요. 그 세 번째 자손인데도 에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벨이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민족이고 종족들이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눈동자가 이들에게 그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에벨 온 자손에게 있답니다. 에벨 그 특정 에벨 온 자손, 에벨 중에 누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벨이 온 자손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했는데, 이 야벳의 형은 해석이 조금 잘못되니까 야벳은 그 형이었더라,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것도 이제 많이 지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엘람이 어디 있냐면 엘람이라는 아들은 이란의 이쪽 부분에 흩어져 자라는 것 같아요. 그 엘람, 여기서부터 이제 페르시아, 이란이 이제 기원을 하거든요. 엘람. 그 다음 아수르는 이쪽 부분 있잖아요. 아수르. 그러나 아르박삭은 여기 이제 우스 쪽, 이쪽에 있다가 나중에는 하란 쪽으로 오죠. 하란 쪽으로 하고 가나안 쪽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르박삭이 이쪽에 이제 있던 걸로 흩어져 있고, 루스는 뭐냐면 루디아, 이 터키 이쪽 서부 쪽 루디아, 이게 루시에요. 루시 여기에 흩어져 있고, 여기까지.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를 이루고 있죠. 아람. 그래서 이때는 아람이 이제 많이 퍼져 있는 언어인, 아람어가 많이 퍼져 있는 언어였던 것 같습니다. 아람.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은 엘람은 이쪽에 아들은 이쪽에 살았고, 아라박사는 여기 살았고, 아수르는 요 정도 살았고, 아람은 요 정도 살았어요. 그래갖고 룻은 여기 살았고, 그래서 이제 셈 족속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아르박삭 자녀분들이, 아르박삭이 후대들이 이제 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거죠. 예. 그러니까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 이 아르박삭이 셈의 아들인데, 아르박삭, 이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이 나오죠. 에벨. 그다음 에벨 자녀로서 두 아들 낳아요.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이에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에벨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아들에게 다 축복을 하신 거죠. 두 아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 벨렉 때 이제 이 언어가 분리돼 갖고 세상이 나뉘었다고 하거든요. 이 벨렉 이 시기에 바벨탑을 세웠다 봅니다. 그래갖고 언어가 흩어지는 것이 이 벨렉입니다. 그 욕단이라는 게 있죠. 욕단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 욕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벨렉에서부터 누가 나왔냐면은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벨렉으로부터 사대손인가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탄생하잖아요. 아브라함 탄생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갖고 이스라엘이 나와요. 욕단은 그런데 욕단이 보면은 그래서 요 조금 그 성경을 보면은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아우가 나오죠. 욕단의 아들들이 나와요. 욕단의 아들이 보면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두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서바, 오빌, 하윌라, 요압. 이 모두 치면 13명의 아들이에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민족이에요. 욕단. 지금 야곱도 이스라엘을 이루었는데 이건 12아들이죠. 12명 아들. 12명의 아들인데 야곱인데 이라고 이스라엘이 이뤘잖아요. 욕단은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13명이에요. 13명. 그 욕단이 보면은 욕단이 거주한 곳이 나와요. 거주한 곳인데 욕단은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서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메사에서 서발로 가는 길.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 여기 아라산이 있잖아요. 여기 아라산인데 결국 이들은 욕단은 그 동편산 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했다니. 동쪽으로 이동하는 게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쪽으로 이동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셈족의 대이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동양 사람들이 전부 다 셈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아프리카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전부 다 셈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셈족의 대이동이 있었던 것 같다. 역사적으로 대이동이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 추정을 하잖아요. 추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명확하게 연구가 많이 돼 있지를 않아요. 돼 있지는 않은데 이 감사하게도 성경에 보면은 이 셈족 중에서 특히 욕단 그러니까 벨렉과 욕단이 있었는데 욕단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은 요 가나안 땅에 거주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게 이제 요쪽 중동 쪽에 거주하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욕단은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 동쪽 산하 쪽으로 이동했는데 그런데 그 이동 그냥 무조건 이동한 것이 아니라 거주를 했다네요. 그래서 거하는 곳 이게 보면은 거주하는 곳 거주하는 곳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성에는 dwelling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쪽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경작하면서 주거지를 정해갖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돌아다니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살아온 곳이 저 동편상, 메사에서부터 서발로 가는 길의 동편상이라고 이제 이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주변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 주변에서가 아니라 저쪽 동쪽으로 이동해갖고 메사에서 서발로 가는 길의 동편상까지 이동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셈족의 대이동할 때 이 셈족의 대이동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욕단민족이라는 거예요. 욕단민족이라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메사하고 서발이 뭔 말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메사는 요 중동에 어디 있는 그 지역 이름 아니면은 이제 그런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저는 메소포타미아 그거하고 연결돼 있지 않나 또 생각하는데 메사. 그런데 서발이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시베리아를 얘기해요. 시베리아. 그래서 시베리아로 가는 그 길목 쪽에 시베리아로 가는 그 길목 쪽에 어느 한 곳에 동쪽 산악 지역에 장소를 진행하고 거주를 했다는 거죠. 거기서 거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욕단민족이에요. 욕단민족. 13명의 아들. 그 거주를 했는데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그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연구가 많이 되잖아요. 연구가 많이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연구되어 오는 것이 여기에 그 유화 지방에 유화 문명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 유화 문명이 굉장히 깊어요. 그 연대가 굉장히 올라와요. 거의 뭐 8천만 년 전까 8천 년 기원전 8천 년 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화 문명. 보통 이제 그 고대 4대 문명이라면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 문명, 요 메소포타미아 이게 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요거 힌두스 강 여기에 있는 힌두스 문명.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황하 문명을 얘기하거든요. 황하 문명. 근데 황하 문명은 시대가 좀 떨어져요. 그 황하 문명이 유화문명 오늘날 연구 결과를 보면 유화 문명에서 황하 문명이 발생했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연구 결과 이 황하 문명은 고대 4대 문명에서 빼야 될 것 같아요. 그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황하 문명 대체 유화 문명으로 대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4대 문명이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힌더스 문명, 그 다음에 유화 문명.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유화 문명을,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우랄 알타이어족, 유라시안 어족이, 우랄 알타이어족이 유화 문명 여기에서 기원을 했다고 합니다. 기원을 해갖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옛날에는 이제 여기 유목민들이 이동을 하고 막 그래갖고 뭐 이제 나라를 형성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이동해갖고 이렇게 나라를 이제 언어가 퍼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오늘날 그 네이처지에 그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게 아니라 이 옛날에 이미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주를 하고 있어갖고 이쪽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발원지가 돼갖고 여기에서부터 투르크 민족, 투르크 민족, 그 다음에 몽골 민족, 그 다음에 퉁구스 민족, 그 다음에 한민족, 일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날 그 연구에 네이처지에 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그걸 뒷받침해요. 그들이 가는 곳은 메사이부터 스발로 가는 길 동편산이었더라 해갖고 동방 쪽에 어느 동편산에 이 산악 지역에 욕단의 13명 아들 그 민족이 머물렀다고 하는데 바로 그 머무는 위치가 이게 노아 홍수 직후거든요. 이 노아 홍수 직후라면 굉장히 시기 오래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화 문명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라라산으로부터 해갖고 요 동쪽으로 해갖고 요까지 이동했다는 거죠. 욕단 민족이. 그래갖고 거주한 곳은 이곳이더라. 그래갖고 메사가 요 근처에 어디 있을 거예요. 메사에서부터 시베리아 스발로 가는 길목의 중간 동쪽 산악 지역. 그렇기 때문에 성경하고 딱 일치합니다.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0장 30절에 그들이 가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또는 동편 산악 지역이었더라 하는 그것이 유화 문명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저는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역사에 있어서 그 민족 이동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우리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럽 지금 이 역사가 서양사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서양사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 동양 문명이 이미 굉장히 오래된 그런 초창기부터 이렇게 오래돼 갖고 이 투르크 민족이 여기서부터 요게 유화 문명으로부터 시작하고 투르크 민족이 서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쪽으로 이동돼 갖고 쭉 이동돼 왔다는 거죠. 그래갖고 터키까지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터키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거 세계 역사적으로 이런 서양 쪽을 중심으로 한 역사, 물론 인더스 요구에서도 이제 중심이 있고 인더스 문명이 있겠고, 그 서양 쪽으로 중심으로 하는 문명뿐만 아니라 동양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문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은 이제 서양 동양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문명의 그 핵심 요체가 바로 유화 문명이라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국이나 아메리카 쪽, 남아메리카 쪽 보면은 이 인디안들 있잖아요. 여기에 원주민들이 있어요.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들이 전부 다 셈족이잖아요. 셈족 계통이거든. 그럼 이들은 어떻게 왔느냐? 지금 유화 문명 여기에서 이제 발달하고 투르크 쪽, 투르크 민족, 몽골 민족, 퉁구스 민족 하면서 요 중에 일부가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죠. 베링해협을 건너서. 그래갖고 아메리카 원주민을 형성했다는 거죠. 그 아메리카 원주민을 형성하는 그 기원이 어디 있냐 하면은 유화 문명이 다 하는 것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유화 문명. 그러다 보니까 인디안의 그 관습이 우리 동양,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의 관습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결점이 유화문명을 통해서 연결돼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이 창세기 10장 30절 말이 이제 그들이 가는 것, 욕단 민족이 가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서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다라 하는 그 산이 오늘날 연구 결과 유화문명이라 알 수가 있어요. 유화문명.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성경을 읽으면은 많은 것들이 풀리고 정말 성경 말씀이 참이고 모든 하나님이 세상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